안녕하세요. 허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안 광고 전화가 안 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광고 전화가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사라질 직업에 항상 1순위나 2순위로 껴있는 직업이 전화 상담원 텔레마케터인데 왜 이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걸까? 흔히 매뉴얼이 있는 직업은 앞으로 기계로 대체되기가 쉽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회사의 매뉴얼이나 고객 응대 화법을 그저 배운 대로 말만 반복하는 것은 앵무새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는 건데 이 전화 상담원들은 회사가 원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은 불만이 있어서 전화를 하거나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칭찬하려고 전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불만이 쌓여 있는 가운데 전화를 했는데 한 번에 상담원이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번을 누르세요. 뭐 하면 2번을 누르세요. 우물정자를 누르세요. 이게 엄청 복잡해요. 전화 통화를 하면 내가 겪고 있는 불편함을 이 상담원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화 통화 중에 매뉴얼대로 말하는 상담원을 접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잘못되었구나. 이 상담원이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없겠구나. 실망을 하고 화가 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주장이 안 통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을 때 이제 막 떼를 쓰기 시작해요. 고객도 똑같아요. 고객은 전화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상담원이 앵무새처럼 매뉴얼대로 말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때부터 고객이 개로 변하는 거예요. 욕설을 하기 시작하고 성희롱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로 서비스를 요구하고 지랄하면 내 얘기를 들어준다. 지랄하는 고객에게 선물을 줘서 달래줘라. 이런 것도 매뉴얼에 있다고 해요. 달래려면 상품권을 주던지 현금과 준하는 혜택을 줘라. 상담원이 어느 정도 재량껏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지랄하면은 혜택을 주다 보니까 텔러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못 들어주냐 들어주냐 이거를 듣기도 전에 일단 욕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수준이 그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기업들의 고객 게시판이 그렇게 형편없이 관리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 재량껏 해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고객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선물을 원하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감정 노동자라는 용어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의 신호를 찾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매뉴얼대로 읽고 있다면 그것을 단번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제가 약간의 대본을 읽고 있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람은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대본을 읽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대본을 읽고 있지만 허사장 채널은 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고객에게 어떤 선물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물질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선물을 주고자 한다면 상담원이 말을 잘 듣고 잘 하고 이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전화 상담원의 마음이지 그 상담원이 읽는 매뉴얼이 아닙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제품이 잘 팔리게 된 것도 물론 삼성전자 제품이 성능이 좋은 점도 있지만 삼성은 서비스가 좋다. 서비스 센터에 가면 새 것으로 바꿔준다. 뭐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제품이 더 잘 팔리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 결함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서비스 센터 직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기 때문에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더 잘 팔리고 제품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화 상담원 스스로도 내가 회사의 톱니바퀴처럼 일종의 그 나사처럼 그런 구성품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가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상담원이 단기 계약직에 머물러 있는 직종이에요. 고객 경험과 전문 지식을 충분히 쌓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기 전에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톱니바퀴를 구성하는 부품처럼 앵무새처럼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직업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살아남을 직업은 공감 능력이 있는 감정을 서로 교감하는 직업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전화 상담원을 감정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역설적이게도 전화 상담원이 감정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존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계에서 몇 번 누르세요, 우물정자를 누르세요, 별표를 누르세요. 이런 기계음을 들으면 저는 거부감이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결국 전화 상담원을 연결하겠다고 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전화 상담원을 연결하는 사람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전화 상담원을 연결하는 사람이 많은 걸 보면 전화 상담원이라는 직업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분들이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기 계약직의 비전문 노동자가 아니라 제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제품을 설명할 수 있고 거기에 약간의 심리 상담 능력까지 갖춘다면은 이분들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분들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전문직으로서의 가능성과 고객 서비스 만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약간의 재량권을 준다면 고객을 웃게 만들고 고객은 더 그 회사 제품을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홍보 전화를 하시는 전화하시는 분들도 회사에서 준 매뉴얼대로 말씀하시면 제가 관심 없어요 하고 끊잖아요. 어떻게 하면 팔까? 이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까? 그런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장사 공부, 자기 성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허사장 채널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